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 완전히 돌파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 돌파한 거 말고. 그거는 이번에는 11월 초겠죠? 그 시점으로부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두세 달 뒤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돼요. 비트코인보다 한 타이밍 늦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장 높은 거는 제가 12월이나 1월에 한번 조정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큰 거. 그거 끝난 이후부터. 그거부터가 진짜 알트 시즌이다. 이 시기안이 이제 여러분들의 뭐 인생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그 기회인데 이 사이클의 끝까지 저는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트레이딩 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비중 너무 욕심내서 높이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비중 지키면서 그냥 사이클 끝에서 분할 매도로 판다 라고 마음을 먹어 두시면은 아마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코인들이 가는 건데 그쵸. 최근에 또 비트코인 그 인근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막 갑자기 3-4배씩 막 뛰고 이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알트코인들이요? 알트코인 알트코인들은 뭐 아직 제대로 불장이 오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 시즌과 알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알트코인 시즌이 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 시즌에서 알트코인 시즌으로 넘어가는 약간 과도기, 전환기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뭐 약간 혼재돼 있는 정도. 네, 점진적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고. 네, 그러면 아직 비트코인의 시장이다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럼 비트코인은 결국에 이것도 이제 패턴이 있다면 뭐 이제 그 어떤 호재가 다 끝나고 다시 또 이제 가라앉는 구간으로 갈 텐데 그게 한 1년 정도 또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고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뭐랄까요? 똑같은 과거의 어떤 이벤트 아니면 어떤 뭐 지표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고점 지표들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건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MVIV라든지 NUPL이라든지 SOPR이라든지 파이사이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게 딱 고점이다라고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돼서 이거는 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알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도 뭐 하나만 좀 비율을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예를 들어? 그나마 가장 쉬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월간 RSI인 것 같아요. 월간 RSI. 대부분의 이제 사용하시는 그 거래소나 이런 데 차트 보시면은 보조 지표 중에 상대 강도 지수거든요. RSI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그 기준을 달로 해놓으시고 1개월로 해두시고 보면은 그 월간 RSI가 첫 번째 사이클에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거보다 좀 덜 올랐다 떨어져요. 세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덜 올랐다 떨어져요. 그걸 이렇게 일렬로 쫙 해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한 중간까지 왔어요. 그거에 터치를 하냐 안 하냐. 닿을 때 정도가 이제 고점이다. 그게 일반인이 보기 가장 쉬운 거가 아닐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한 절반 정도 와 있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아직도 한참을 더 간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지수나 이런 지표들이 고점 신호들이 막 나올 때에 정리한다. 가격은 상관이 없어요. 가격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역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후반부는 사실상 지금 채굴되고 있는 비용이나 지금까지 들어왔던 매몰 비용,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털이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거품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거품이 얼마나 예쁘게 잘 이렇게 커지느냐에 따라서 최종 가격이 결정돼요. 그럼 거품이 얼마나 잘 커지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격이 좀 오를 때 적절하게 조정을 받았다가 그게 또 올랐다가 적정하게 조절을 받았다가 이거를 잘하면은 그 과열 지표들이 너무 순식간에 오르지 않고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오르는 거죠. 그렇게 오르면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오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답게 형성됐던 게 2016년 2차 사이클입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그때는 정말 조금 오르면 30% 하락, 조금 오른 다음에 30% 건전한 조정. 이렇게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그 과열 지표들이 극심하게 과열되지 않고 예쁘게 잘 거품이 양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3차 사이클을 보시면은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 확장을 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버렸어요.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점 지표들이 순식간에 그냥 여기 천정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클이 금방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뭐 고래라고 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걸 수도 있을까요? 근데 지난번까지는 사실 그
진짜 고래들이라고 할 만한 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변수는 존재를 하죠. 네. 예, 지난 사이클은 ETF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ETF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많이 사고 있고 이제 국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워낙 큰 고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뭐 100% 장담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뭐 이제 하락이 아니라 그냥 횡보하는 정도로 뭐 계속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가님은 그래도 이번에는 약간 좀 패턴화를 따라갈 것이다. 네, 저는 정말 특별한 엄청난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인간 같은 실수를 영원히 되풀이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이클은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다만 상승과 하락의 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늦었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막 중반전이다. 네, 중후반전. 이제 중후반에 네. 들어가는 정도지 아직도 뭐 단순 계산하면은 뭐 한 1.5배에서 그렇죠. 2배. 네, 기간 대비 수익률은 지금도 나쁘지 않죠. 여전히 뭐 한 9개월, 10개월에 2-3배가 가능한 거니까. 네. 네. 그러면은 알트코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이 불장이 온다는 거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후반기 비트코인의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 완전히 돌파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 네. 돌파한 그 말고. 네. 그거는 이번에는 11월 초겠죠. 네. 그 시점으로부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2-3달 뒤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돼요. 비트코인보다 한 타이밍 늦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충분히 많이 올랐지만 네. 그 불장의 어떤 의미는 아닌 거죠. 지금은 네. 다 같이 불장은 정말 엄청나게 오릅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있는 돈 다 알트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근데 그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2차 그 반감기 때 한 달 걸로 한 번씩 30%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알트는 40-50%씩 네. 네, 조정.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넣었다가 네. 50% 맞죠. 그렇죠. 맞고 다시 올랐는데 한 달 뒤에 또 맞고. 그럼 그때 계속 버텼다면? 그렇죠. 버텼다면 네. 불장이 오는 건가요? 계속 버텨야 되는 거죠. 그거를. 끝까지. 한 달 걸 한 달 계속 50% 오는 거 계속 버텨야죠. 원금 찾고 다시 50%, 원금 찾고 50%. 아니죠. 근데 그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50% 하락했잖아요. 2-3배. 50% 하락 2-3배. 그러면은 진짜 믿음만 있다면. 그렇죠. 믿음만 있다면 네. 뭐 막 5배, 네. 10배를 버는 판이네요. 인데 이제 본인 전 재산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쉽지 않지. 남들 막 다 지금 야 이제 끝났다. 시즌 끝났다. 네. 시즌 뭐 말로 듣는 거랑 직접 이제 얻어맞아 보는 거는 그러니까요. 많이 다르죠. 이걸로 나 집 사고 차 사야 되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막 네. 그러는 거를 몇 번을 겪어야 된다. 특히 뭐 이제 잡코인들은 하루에 50%도 우습죠. 그리고 뭐 다른 애들 다 오르는데 걔만 떨어지고. 네. 상대적 박탈감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이쪽은. 네. 보니까. 또 이게 다 오른다고 해서 그게 진짜 모든 애가 동시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순환매가 좀 있어요. 돌면서 올라요. 돌면서 네. 오르기 때문에 나머지 애도 오를 때 내 애는 떨어지고 있으면은 불안감이 극심한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대충 1-2월 정도. 가장 높은 거는 제가 12월이나 1월에 한번 조정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큰 거. 그거 끝난 이후부터. 그때 끝났을 때. 그거부터가 진짜 알트 시즌이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알트 코인은 뭐 비트코인 외에 다른 거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다 이렇게 좀 테마랄까요? 뭐 이렇게 다 집단이 좀 다르던데. 근데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여기에서 뭐 그래도 좀 뭐 유망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순환매 좀 초반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제가 보기엔 역시 이더리움이 올해 제일 안 좋았거든요. 네. 아마 이더리움을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럼 최고의 기회예요. 인간 지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진짜.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원래 지금 4분기가 안 좋아요. 지난 사이클의 이 12월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거예요. 지난 사이클보다. 지금은. 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4분기가 제가 최고라고 저번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더리움은 4분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1분기가 최고예요. 1분기. 그 말은 지금 사야 되네요. 네. 그 다음 최고는 언제냐면 또 4분기가 아니에요. 2분기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1, 2분기가 연속으로 최고예요. 좋고. 네.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이든 1월이든 조정이 온 그 다음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될 때 아마 이더리움이 엄청난 활약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예언가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예언이 전혀 아니고 제가 비슈사를 지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1년 반 전부터 네. 집필을 했거든요. 작년 3월부터 집필을 했는데 그때 말한 게 지금 거의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근데 전혀 예언이 아니고 그때도 이미 과거 패턴을 파악해서 비트코인은 패턴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될 것이다라는 걸 그냥 적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부 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지금 신기한 게 저는 뭐 이제 이거 뭐 비전문가니까 그냥 정말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면은 처음 들으면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건가 하는데 이게 되는 걸 보면은 이게 패턴성이 진짜 강력하구나. 정말 강력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시장 중에서 패턴성이 제일 강력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어찌 보면 돈을 벌기가 그냥 되게 너무 쉬운 거예요. 좋은 구조이기도 해요. 너무 쉬워요. 뭐 세금도 없고. 다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진 않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단기적으로는 그 패턴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돈 벌어야지 뭐 이렇게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이건 확실하게 믿음이 있고 패턴에 대한 진짜 신뢰가 있다면 버텨보자 했는데 또 그거대로 또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는 게 모두가 다 패턴을 알고 있는데 패턴대로 되겠냐. 근데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 패턴대로 되는 게 이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12월 1월에 조정이 와. 다 팔어. 그 다음에 2월부터 올라. 다 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말고 뭐 어디 기댈 데가 없기도 해요. 패턴 말고는 또 그러네. 그러게요.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촬영해서 또 업로드하면은 또 아마 무슨 소리 이번에 또 다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고 또 사는 분들도 있는데 내년 1월에 1, 2월에 보자고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예상하지 못한 악재? 트럼프 말고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이번에 실업률이 4.2% 나왔는데 이번에 또 파월이 뭐 경기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올해 중반만 하더라도 3%대였는데 지금 어쨌든 4%대로 왔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경제 참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실업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은 해고가 별로 없으니까 실업률이 유지가 되는 건데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해고까지 늘어나 봐. 그럼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겠죠. 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음 고용 보고서 발표에 갑자기 실업률이 4.4%가 되고 그 다음 발표에 4.7%가 됐다. 그럼 당장 1, 2월에 경기 침체로 난리가 날 겁니다. 경기 침체 이슈로. 그러면은 뭐 아까 말한 ETF나 뭐 이런 데서 막 돈을 뺀다거나 뭐 오히려 이런 식의 그 엄청나게 들어왔던 돈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때는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인 영향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시즌을 끝내버릴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3차 사이클과 비슷한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차 사이클이 아시겠지만 중국 그 채굴 금지 악재로 단기적으로 50%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전고점보다 더 올라간 다음에 끝났잖아요. 그런 형태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50%도 가능해요. 그랬다가 팬데믹 때랑 똑같죠.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다가 갑자기 금리 확 낮춰버리자 다시 폭등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극도로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 침체가 그렇게 이슈가 발생하면 급락을 했다가 그러면 연준이 이제는 금리를 엄청난 속도로 내리겠죠. 매 사이클 빅컷. 그러면 또 그 유동성 확장에 힘입어서 또 엄청나게 폭등하겠죠. 그러면서 약간 이런 V자 상승을 그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금 들어간다면 뭐 2배 먹는다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불장에서도 비트코인은 20-30% 하락이 그냥 밥 먹듯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 정도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알트코인까지 하면은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도박으로 하시던가. 알트코인을 살 때 뭐 상위 20개를 그냥 n분의 1로 사놓고 이런 건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왜냐면 알트코인이 평균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오르거든요. 지금부터 이 시즌 종료까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괜히 잘 알지도 못한 알트코인 몰빵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럼 뭐 시총으로 하면 보통 되나요? 아니면 뭐 1위부터 10위까지를 10분의 1씩 사던가 1위부터 20위까지를 20분의 1씩 사던가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능한 전략이죠. 문제는 이제 한번 빠지면 다 같이 빠지니까 어차피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평균으로 승부한 거예요. 평균 승부하는데 어쨌든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더 오른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패턴이 정말 강한 거라면 어찌 보면은 진짜 이건 투자의 어떤 마인드만 좀 있는 분들은 되게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 그다음에 제 책인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같이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 해독한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보셔서 자산에 대한 믿음, 그다음 사이클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걸 아무리 이론으로 믿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가서 한번 얻어맞으면 정신 혼미해지거든요. 반드시 본인 돈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30%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멘탈 잡는데 마이너스 50%, 60%는 솔직히 일반적인 분들이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그것도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알트코인은 뭐 그거는 뭐 밥 먹듯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실제로 또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알트코인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12월이나 1월에 있을 조정 이유를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알트코인으로
좀 많이 옮겨가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하락할 거를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다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거죠. 다 팔아서 뭐 현금화를 했다가 이제 쭉 그거는 빠지면 좋은 다시 생각이 들어가고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생각.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고점에서 정확히 팔았다가 저점에서 정확히 잡으면 좋은데 이게 막상 또 이번에는 2월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난 1월에 팔았는데 2월에 훨씬 높이 올라갔다가 조정 받았는데 그 조정받은 바닥이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 그럼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트가 훨씬 덜 떨어지잖아요, 알트보다. 그러니까 조정이 온다 싶으면은 비트를 알트로 전환하는 거야. 덜 떨어지는 애로 더 떨어지는 애를 바꿔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오를 때 얘가 훨씬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거죠. 팔았다가 그거를 현금화했다가 그 현금으로 바닥에서 들어가야지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뭐 가능하신 분은 해도 되고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거는 가능하죠. 새로 생긴 돈은 일단 투자 안 하고 대기. 그런 거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받았을 때 알트가 더 빠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이득인 거니까.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주식도 있는데 주식은 아직 괜찮아. 또 비트 조정 올 때 주식은 조정 안 와. 그럼 주식을 팔아서 그걸로 그때 산다던가. 그런 거 가능하죠. 그럼 지금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전 재산이 100이다. 그러면은 뭐 좀 분할로 뭐 한 달에 한 20씩 뭐 이렇게 뭐 좀 쪼개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은 어쨌든 1월까지면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게 낫네요.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영상 촬영한 시점부터는 한 40일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을 넣을 거면은 1억을 40분의 1 한다면 250만 원인가요?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매일 250만 원씩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1월까지 평균 가격으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최대한 분할하고 나눠. 2월 이후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살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도 조정은 많아요. 근데 이 12월 1월처럼 좀 확실하게 조정이 올 거라고 좀 얘기하기 어려워요. 언제 올지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뭐 조정인지 뭐 단기 잠깐 뭐 빠졌다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건 패턴 외적인 움직임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알트로 이제 그럼 가야 되나 고민 한번. 저는 뭐 비트코인밖에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저는 가능하면 어떤 경우에도 비트가 그래도 50은 있어야 된다. 50%. 물론 이제 비트 50% 해놨는데 그 이후로 알트가 엄청나게 올라서 비트 비중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비트를 사서 알트를 팔아서 비트를 사서 50%를 맞춰도 되고 이거는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공격적인 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놔두셔도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불장은 한 1년 정도 남은 거네요. 이제 남은 기간 한 1년이 안 되죠. 1년, 1년이 안 되죠. 1년 조금 안 되게. 10개월 정도? 이제 요 마지막 불꽃을 이제 여기서 잘 벌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실수하셔가지고 또 욕심냈다가 또 잃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됐다고 해서 막 기분 엄청 좋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지금. 이제 진짜 1년도 안 남은 이 시기안이 이제 여러분들의 뭐 인생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그 기회인데 이 사이클의 끝까지 저는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트레이딩 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비중 너무 욕심내서 높이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비중 지키면서 그냥 사이클 끝에서 분할 매도로 판다라고 마음을 먹어두시면은 아마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항상 똑같은 실수를 한다. 그렇죠. 근데 그걸 경험해보는 것도 좋아요. 경험 한번 그럼 4년 후에 다음 사이클에서는 같은 실수 안 하거든. 그것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맞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트코인 얘기를 해봤지만은 또 이번에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책도 나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 책에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알트코인들을 사야 되는지, 그다음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적어서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에는 이제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알트코인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트코인도 패턴이. 패턴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오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슈퍼 사이클이었다면 이제 알트코인은 하이퍼 사이클. 그러면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모두가 알트코인이 더 좋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신뢰가 있는 분들은 사실 그냥 알트코인에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비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근데 알트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상패 때문인가요? 망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욕심내는 거는 또 불가능하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을 보시던지 아니면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 네. 보셔가지고 뭐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시거나. 네, 그렇죠. 파산할 일은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비트코인도 충분히 많이 올라요. 그렇죠. 네. 알트코인이 너무 많이 오르고락 내리락 해서 그렇지.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코인 투자할 때 주의점부터 지금 어떤 패턴의 그 지금 변동성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영상 시청하신 분한테는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